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 입시 카운셀러 김성준입니다. 오늘은 IB 잉글리시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IB 잉글리시는 흔히들 그냥 일반적인 영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점수를 올리기도 참 힘든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이 레벨이든 스탠다드 레벨이든 상관없이 아이들이 6점 받거나 5점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시는데 사실은 그 정도의 점수, 5점 또는 6점 굉장히 잘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A 하이 레벨밖에, 잉글리시 A 하이 레벨밖에 없는 학교들도 가끔은 있고요. 또는 잉글리시 A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영어를 영어로서 생각한다는 그런 것들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IB 잉글리시에 대해서 저와 같이 계시는 브라이언 선생님께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언제 시간이 된다면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다음 주에는 2021년도 재외국민 전형에서 경쟁률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서류평가 대학들의 경쟁률을 비교하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와 같이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방송 전에 어머님들께서 신청하시면 최소 6개 대학에 대한 경쟁률을 저희가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광고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오전에 이미 간담회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어머님들께서 간담회를 조직하셔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유선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어머님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간담회에 관련된 신청은 나중에 광고로 나갈 때 위챗이나 카톡으로 연락을 해주시고요. 최소한 17명 이상의 인원이 되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 만약에 최소 인원 3명, 4명 밖에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유료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머님들 그것 이미 좀 파악해 주시고요. 간담회가 필요하신 어머님들께서는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IB 잉글리시에 대해서 브라이언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성준 원장님한테 소개받은 여러분에게 IB 잉글리시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면 가장 슬기롭게 IB 잉글리시에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지를 설명할 브라이언 임입니다.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IB 잉글리시라고 하는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가 있고 각각의 테스트는 어느 비율로 점수 측정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ternal Assessment하고 그 아래쪽에 나오는 Internal Assessment 두 종류인데, 이 두 가지 시험에서 이 External Assessment는 거의 Writ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비중은 100% 스케일에서 70% 정도 차지하고요. Internal Assessment는 대부분 학생들이 오럴로, 스피킹으로 말하는데 전체 비중은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자, External Assessment는 시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먼저 페이퍼 1. 페이퍼 1과 페이퍼 2는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IB가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에 학생들이 그 시험 문제를 받아보게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페이퍼 1이 다루는 시험 문제는 일단 페이퍼 1은 1시간 30분 동안 학생이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는 겁니다. 그 시험장에서는 기본적으로 2개의 질문이 주어지고 2개의 질문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학생이 스스로 자신이 있는 하나만 선택해서 그걸 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퍼 2는요. 페이퍼 1과 달리 페이퍼 2는 어널리시스가 아니라 에세이를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 주어진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시험을 보게 되면 IB에서 이미
문제를 제출한 6개 문제가 학생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이 6개 문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6개 중에 1개를 선택해서 학생들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한 가지 라이팅에서 측정하는 것이 리튼 태스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튼 태스크는 위에 있는 페이퍼 1, 페이퍼 2하고는 달리 리튼 태스크는 학교 자체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고요. 이 행해진 것 중에서 1개를 IB 위원회에다가 제출하게 됩니다. 리튼 태스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external assessment 이 세 종류 말고요. 이제 internal assessment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 자체,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의 성적을 매기는 겁니다. 그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assessment에서는. 첫 번째가 individual oral commentary. 이것은 아까 우리가 했던 라이팅 파트의 페이퍼 2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서 리터러리 파트를 다루거든요. 이 파트에 대해서 선생님 앞에서 20분 동안 준비하고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는 지문, 대부분 시지만 시를 바꿔서 학생이 20분 동안 준비를 하고 약 3분 정도에 걸쳐서 구술을 하게 됩니다. 이 구술은요, 이 선생님들이 녹음을 합니다. 이 녹음한 걸 선생님도 들어보고 IB 위원회에다가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인터널 어세스먼트에서 이 파트가 차지하는 건 약 1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오랄 커멘터리 말고도요. 또 하나의 further oral activity도 학교에서 시험 점수로 들어가는데 이 액티비티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 external assessment 파트에 나오는 내용들을 친구끼리 또는 그룹끼리 또는 개인적인 발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들으면서 그 중에서 특정 부분을 녹음을 합니다. 이 녹음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학생들의 점수를 그룹 활동이라든지 개인 활동들을 녹음해서 그걸 점수를 줍니다. 또 마찬가지 이것도 IB 학교 선생님이 점수는 주지만 IB 위원회에 이걸 또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IB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잉글리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 엑스터널과 인터널. 그 대부분의 IB 수업 과정은 이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점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엑스터널 어세스먼트의 각 세 가지 종류의 시험 이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들과 그 다음에 시험 평가 사항은 무엇인지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퍼 1 시험입니다. 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Language and Cultural Context 또는 Language and Mass Communication이라는 IB English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교과정을 배운 학생들에게 바로 출제되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 시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에세이를 쓰거나 어떤 지문이 주어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TV 뉴스, 광고 또는 인터넷, 블로그, 수많은 거리의 간판, 은행 같은 데서 제공하는 브로셔, 팸플릿 이런 다양한 매스 미디어의 내용을 가져다 두고 그거에 대하여 학생이 이 매스 미디어의 효과와 그 다음 이 매스 미디어를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의도한 게 무엇인지를 analysis,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나오고 있는 팸플릿이나 브로셔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을 목적으로 했고 이 목적이 과연 달성이 되었느냐 이 효과에 대한 분석을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런 방금 우리 화면에 떠 있는 그림 같은 이거 좀 단순한 건데 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스탠다드 레벨 같은 경우에는 1시간 30분이고요. 하이 레벨 같은 경우는 2시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문제가 다릅니다. 이것은 지금 스탠다드 레벨의 기출 문제인데요. 먼저 이렇게 지문이 딱 이미지 위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아래는 이렇게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텍스트를 보고서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작성한 사람의 의도는 무엇이고 이 의도를 바탕으로 했을 때 오디언스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고 이 오서가 일러스트레이터가 의도했던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되는지 이걸 학생들이 분석하는 내용 시험인 겁니다. 먼저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거기 IB위원회에서 이 파트에 대해서 채점 기준을 이렇게 4가지로 제출했습니다. 4가지로 제시했는데 Criterion A, A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B라는 바탕 이렇게 4가지 기준에 맞춰서 각각의 점수가 5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 그림을,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이테리언 A는 5점짜리고요. 텍스트하고 컨텍스트를 잘 이해했는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있으면 위쪽에 있는 게 이 부분이 텍스트, 글자고요. 그 위쪽에 나오는 그림이 이 글자의 내용과 연관된 컨텍스트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여기에 나오는 이 컨텍스트가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이것과 아래 나와 있는 텍스트 간의 관계가 어떤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뭐 여기서 크라이테리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perceptive, 이 perceive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5가지 감각으로서 뭔가를 알아차리는 능력인 겁니다. 먼저 요걸 크라이테리언 A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걸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먼저 이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맨 중앙에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인형과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거로 봐서는 어린 나이의 학생인 게 틀림이 없고요. 그 다음 왼쪽 편에 있는 이 학생은 여성임이 머리가 길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제가 방금 왼쪽 편에 나와 있는 이 여성의 모습에 머리가 길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판단된다. 바로 이게 이 일러스트레이터가 우리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스테레오타입입니다. 과연 머리 긴 게 여자만의 일일까요? 그 다음 그 오른쪽에 나오는 이 남학 학생은 머리가 짧고요. 또한 왼쪽에 있는 학생은 긴 바지를 입었지만 짧은 바지를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여학생 같은 것은 다리를 오므리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다리를 벌리고 있는 거로 봐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스테레오타입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이 여학생은 여학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남학생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 대조되는 사람을 가지고서 보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여학생의 모습은 얼굴이 하얀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남학생의 얼굴은 검정색입니다. 이 얼굴색만 보더라도 지금 이 일러스트레이터가 요구했던 건 바로 이중성, 흑인, 백인 이와 같은 뭔가의 디비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 그림들을 보고 있으면 방금 맨 목판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뭔가 필자가 말하려고 하는 게 2가지 간의 디비전, 분리를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알아차렸는데 계속 보고 있으니 이쪽에 나와 있는 램프, 이쪽에 있는 램프도 2개고요. 마찬가지 램프의 색깔도 왼쪽 편에 있는 건 검정 거, 아래쪽에 있는 건 하얀색. 이건 마찬가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끝편에 가보면 창가라고 예측이 되는 부분에 왼쪽 편에 있는 커튼은 검정색 약간 까맣죠.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건 하얀색. 마찬가지 뭔가의 디비전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뭔가가 갈라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 가운데에 있는 액자의 그림입니다. 이 액자의 그림이
본 건 우리가 틀림없이 신화적 동물인 유니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유니콘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순결함, 정신적 이노센스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 유니콘하고 짝을 이루는 건 오른쪽에 검정거로 되어 있면 아마도 테디베어 또는 피카츄 이런 동물일 겁니다. 두 동물 간의 차이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디비전, 뭔가 컨트라스트가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여기 베개도 필로우도 두 개인데 다른 어떤 것들과 달리 이 필로우만 겹쳐져 있는 사실들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이 보다 보면 학생들이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이 일러스트레이터가 우리 오디언스에게 요구했던 건 뭔가 대조되는 것, 서로 상반되는 것, 이런 것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했을 때 아래 나오는 텍스트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텍스트는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를 can decide, 결정할 수가 없어. 좋은 숙녀가 되든지 아니면 단정치 못한 그런 여성이 되든지 이렇게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틀림없이 good girl or a slut이라고 하는 거로 봐서는 왼쪽 편에 있는 이 학생이 한 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위에 나와 있는 그림에 대조되어지는 내용과 이런 컨텍스트와 아래쪽에 나오는 텍스트 간의 연결을 시켜야 되죠. 그럼 연결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아이는 인형을 갖고 놀 정도로 그 다음에 이 베갯잎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이 아이는 어린아이인데 아래쪽에 나오는 텍스트 good girl or a slut. slut이란 말은 조금 수업 시간에 말하기는 뭐 하지만 약간은 우리말로 하면은 약간 매춘부. 그래서 단정치 못한 여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어린 나이가 입에 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단어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 어린 아이가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올서나 일러스트레이터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마저도 이렇게 이분화된 good girl or a slut 이런 이분화된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이 아이는 이 이분화된 대조되어지는 두 사건에 대해서 can decide. 아직까지는 이 성인들이 바라보는 이분화된 사회를 아직까지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서 결국은 크라이테리언 A80에서는 채점하는 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두 램프 간의 비교, 이 커튼의 왼쪽 편과 오른쪽 편의 색깔의 차이, 그 다음에 그 포커스 중심에 있는 이 여자 아이와 남자 아이 간의 어떤 외모라든지 이것의 구별, 그런 다음에 이 텍스트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고 위에 있는 컨텍스트하고 연결시켜서 분석할 수 있는지 요걸 측정하는 겁니다. 자, 크라이테리언 B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얘기한 스타일리스틱 피처, 이 일러스트레이터가 사용하는 어떤 일러스트레이터니까 어떤 선이라든지 아래쪽에 나오는 텍스트 사이의 관계 속에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사용 기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커튼의 선도 일직선이고, 그 다음 이 아이의 옷장의 선도 일직선이고, 그런 다음 이 가운데 있는 문고리는 약간 플라워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침대의 모습도 굉장히 단순한 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즉 여기에 등장하는 이 소녀와 이 남자 아이가 기본적으로는 매우 단순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 또한 이 그림 전체에도
책상이라든지 책과 같은 것은 전혀 배우지 않는 이 아이들의 이노센스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이런 일러스트레이의 어떤 길이 또는 색조, 그런 다음에 어떤 그 라인에 있어서의 움직임, 이런 걸 보고서 이 글을 쓰고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알아차리고 이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걸 학생들이 라이팅에 쓸 수 있는지를 이 크라이테리언 B에서는 측정을 합니다. 대부분 크라이테리언 A와 크라이테리언 B가 전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아래쪽에 나오는 크라이테리언 C와 크라이테리언 D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어 실력, 이런 것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크라이테리언 C는 일단은 organized and coherent, 뭔가 글을 쓰면 topic sentence를 쓰고 그 아래쪽에 example를 들고 그 example에 대해서 그 뒤쪽에 illustration을 하고, 이런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위에 나온 내용과 아래 나온 사이에 어떤 써서 글을 쓸 수 있는지, 리터리처 파트입니다. 에 대한 문제인데요. 총 이렇게 6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6개를 다 쓰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 6개 중에 하나를 골라라. 물론 주어진 시간은 1시간 30분이고요. 그 다음, 이것은 스탠다드 레벨 이야기고요. 하이 레벨도 문제는 똑같습니다. 문제는 똑같은데 그 안에 있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1번 문제를 보면 여기 to works라고 돼 있죠. 이건 스탠다드 레벨이고요. 하이 레벨은 at least 2 works, 그러니까 적어도 2개. 당연히 스탠다드 레벨이면 3개의 작품을 사용해서 글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그 출제되어진 문제들을 제가 보면서요. 그 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것의 채점 기준과 함께 연관을 시켜서 이 타픽이라면 우리가 어떤 내용을 써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다 알고 있을, 당연죠. IB 잉글리시를 듣는 학생이라면 다 알고 있을 작품들,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 그 다음 Streetcar Named Desire, 위에 있는 Great Gatsby는 피츠제럴드라는 미국 소설가가 쓴 작품이고요. 밑에 나오는 Streetcar Named Desire,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이것은 미국의 마찬가지 유명한 희곡작가 테네시 윌리엄스가 발표한 작품입니다. IB 잉글리시를 배우는 모든 학생들은 이 2개의 작품 정도는 수업 시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내용인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개의 질문이 나오는데 시간상 다 할 수는 없고요. 한 2개 정도만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을 먼저 보죠. 이렇게 나옵니다. There is no love without suffering. 고통 없는 사랑이란 없다. 즉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당신이 이 견해를 지지하기 위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2개의 작품을 가지고 더 익스턴트, 그 정도를 토론해라. 이 작품,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요. 학생들은 고통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읽었던 2개의 작품을 가지고 쓰면 되겠구나. 그 순간 어느 정도 점수 채점에서 조금은 감점이 예상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더 익스턴트, 정도. 그러니까 과연 이 말이 절대적이 앞에 노라는 표현되어 있고요. 절대적으로 맞는 표현이니 아니면 어떤 예외적인 상황도 있니, 이 익스턴트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글을 작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작성을 할 때 일단 마찬가지 크라이테리언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의 지시, 이때 파트 3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리터리처하고 컨텍스트를 이야기합니다. 이 작품과
그것이 의미에 미치는 컨텍스트를 이야기하는지, 즉 만약에 제가 학생으로서 이 2번 주제에 대해서 그레이트 겟집이라는 작품과 스트리컨 네임드 디자이라는 작품으로 쓰려고 할 때 이 그레이트 겟집이라는 작품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게 이 컨텍스트입니다. 이런 작품이 나오게 되었던 배경은 무엇인지 물론 우리 학생들은 다 알 겁니다. 그레이트 겟츠비는 대공황 시기 바로 몇 년 전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호황으로 전 미국이 럭셔리와 사치로 또는 부패로 쩌들어 있던 그 시대에 그레이트 겟츠비라는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는 그런 글이죠. 그 다음 스트리컨 네임드 디자이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바로 마찬가지 2차 세계대전 이후 항상 전쟁이네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또 융성하고 화려했던 미국 사회에 있어서의 한 삶의 단면을 다루는 희곡이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이런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시대적, 장소적, 정치적 배경 이런 것을 과연 이 학생이 에세이를 쓸 때 에세이 속에다가 구현을 시키는지 그러면 이런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에서 내용만 볼 게 아니라 이 작가는 어떤 작품들을 썼고 이 작가의 공통적 작품 세계는 무엇이고 이 작가는 어떤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작품에 어떤 작품들에서 집착하고 있는지 이걸 정리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크라이테리언으로 가보면 두 번째 크라이테리언에서는 일관된 반응에 대해서 질문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해와 깨달음을 갖고 있느냐. 마찬가지 이 시험 자체가 이미 학생이 배운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쓰라는 건데 이 문제는 시험장에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과연 학생이 학교 수업 듣는 동안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파워 또는 인종의 문제, 젠더의 문제, 그런 다음에 감정의 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리터처 문학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정치적 주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글을 읽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것은 결국은 에세이를 써나갈 때 구체적인 작품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 쿼테이션을 달아줘야 됩니다. 이 쿼테이션을 달아준다는 이야기는 어설프게 아마 이런 내용이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이 주제와 관련된 작품의 내용을 다 집어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주제에 맞춰서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평소에 공부할 때, 글을 읽을 때 요약하고 거의 완벽하게 쿼테이션을 달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점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크라이테리언 B를 맞추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주제별로 중요한 그 문학 부분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고 외워주고 그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읽고 이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언 C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건 스타일리스틱 피처. 이 스타일리스트라는 것은 이 작가가 이 어떤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리터러리 디바이스의 효과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레이트 겟츠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데이지라는 예전에 자신이 사랑했던 여성을 자기 친의 집으로 초대해서 겟츠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와이셔츠, 셔츠들을 보여줍니다. 그 화려한 셔츠를 보는 순간 데이지는 너무나 화려하고 놀라움에 약간의 정신을 잃기까지 하는 거죠. 이때 여기서 사용하는 그 와이셔츠 부분에 대한 묘사, 오케이? 또는
처음 시작할 때 그 그레이트 겟집의 처음 시작이 바로 겟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겟집이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닉 캐러웨이라는 내레이터를 등장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캣집이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닉 캐러웨이의 삶,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닉 캐러웨이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을 피츠럴드는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런 스타일리스틱한 특성은 바로 보고 있는 오디언스로 하여금 닉 캐러웨이라는 내레이터가 말하는 것 어느 정도 이런 학문적 배경, 이런 집안적 배경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구조를 보면서 스타일리스트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라이테리언 D, 물론 크라이테리언 D하고 E는 또 마찬가지 라이팅 파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 쓴 에세이에 있어서 얼마나 잘 썼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페이퍼 2는 이미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 1년 이상 배워왔던 작품, 이 작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주제에 맞춰서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학교 수업에서는 뭐 오늘 50페이지까지 나갔다 그러면 50페이지까지 읽으면서 어느 사랑이라는 주제 또는 어떤 스타일리스트 리터러리 디바이스라는 주제 여기에 맞춰서 그 중요한 리터러리 텍스트 속에 들어있는 인용문들을 요약하고 정리해 준다라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아주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엑스터널 어세스먼트에서 리턴 타스크 부분입니다. 리턴 타스크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처음에 세 가지 종류의 글을 쓰는데 이 세 가지 종류는 학생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쓰는 게 마치 내가 광고업자인 것처럼 내가 마치 어떤 형사인 것처럼 형사라면 보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IB위원회에 보내주고 IB위원회에서 채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방금 이야기했던 리턴 타스크의 한 예입니다. 이 앞쪽에 이 글에 대한 소개글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소개했듯이 내용을 보면 사이먼의 죽음에 대한 경찰서의 보고서, 즉 이 글을 쓴 사람은 경찰인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내가 마치 경찰인 것처럼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조서를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조서 앞에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나 또는 이것이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서 한 장의 또 텍스트를 학생이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총 3개를 작성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금까지 했던 것은 external assessment, 라이팅과 관련된 paper 1, paper 2, written task 부분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speaking, oral과 관계되어지는 internal assessment 파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ral commentary 파트입니다. 점수는 30점 정도고 전체적인 IB English 점수 배점 부분으로는 약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 파트는 학교 수업 시간에 이미 배운 내용을 마찬가지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이 뭔가를 던져줍니다. 대부분은 시입니다. 시, 포이트리. 시를 던져주면 그 학생은 그 시를 받아보고 이 시는 학생이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이에요. 이 시를 받아보고 20분 정도 준비했다가 그 다음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주제는 무엇이고 그런 다음에 각각의 리터럴 디바이스는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구술하는 겁니다. 이 구술은 선생님이 녹음기로 녹음을 하고요. 이 녹음된 걸 또 마찬가지 선생님이 점수도 주겠지만 그 점수에 대한 증거로 IB위원회에 이 녹음 파일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조금 더 이렇게 시를 하나 이렇게 던져줍니다. 던져주고 이미 학생이 배운 시이기 때문에 학생은 이 시가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학생이 해야 될 건 왼쪽에 가이딩 패션에서 스트럭처
텍스트의 전반적 의미에 대해 상응하는 스트럭처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이미 배웠으니까 이 텍스트의 주제는 무엇이다를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야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전체 구조, 시작에 이렇게 이미지라는 우리 명령문으로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스탠자에서는 then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야기했으니 구조상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인의 내레이터, 메인 캐릭터는 이 시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너도 한번 생각해보자. 너하고 나하고 같이 한번 감정이입을 해보자. 너도 한번 내 마음이 되어봐. 네, 그런 다음에 뒤쪽 스탠자에서 바로 유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앞쪽 스탠자에서 상대방을 내 마음의 동기, 동정을 얻도록 포함을 시켰으니 이제 너는 나고 나도 너다. 너하고 나가 이미 합의를 이루어졌고 너라고 하는 사람을 표현함에 의해서 내 자신의 감정도 동시에 표현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전체적인 주제는 앞쪽 스탠자의 내용을 보면 20년 동안 이 낯설고 어두운 도시에서 사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런데 왼쪽 편에는 동쪽 편에는 아주 우울한 주거지가 몇 개 있었지. 방금 이 문장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주제는 자기가 20년 동안 살고 왔지만 그 20년이란 살고 왔지만 근데 그 앞에 스트레인지란 말을 한국어로 봐서는 이 사람이 원래 이곳에 살았던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자기의 원래 고향은 아니지만 이곳에 20년 동안 살아왔지만 여전히 자기에는 디스멀이라는 말 자체 이 D라는 부분에 이 디스멀과 트윌링의 D, 얼리터레이션을 통해서 이 끔찍한 두려움, 어두움을 강조시키고 있죠. 결국은 이 두 문장만 읽어봐도 필자는 자신이 낯선 이곳에 왔는데도 여전히 이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어떻다는 거냐? 그러면 그 아래쪽에 당신은 글을 쓰고 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편지가 암송되고 있지. 그런데 그건 로컬 다이얼렉트야. 그렇죠. 이 사람이 20년 동안 이곳에 이민 와서 낯선 곳에서 이 나라의 말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만 자신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자신의 사고를 지배하는 건 이 낯선 곳의 언어가 아닌 자신의 모국의 언어 이것을 떠오르면서 사고를 하게 된다. 결국은 필자가 이 글을 쓴 내레이터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민을 와서 삶의 그 고단함, 두려움, 어려움 하지만 집에 왔을 때 느끼는 어떤 과거에 대한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을 묘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은 방금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further oral activity 이제 비문학 파트 여기서 비문학 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external assessment 파트에서 이야기했던 paper 1 파트 cultural context와 mass communication 파트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룹 디스커션이나 아니면 롤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 롤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녹음을 하고 그 녹음한 걸 또 선생님이 채점을 하고 IB위원회에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이 further oral activity는 따로 학생들이 준비할 게 아니라 그냥 수업 시간에 학생들 사이에 토론이라든지 선생님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걸 선생님이 녹음해서 점수를 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IB 잉글리시 파트의 external assessment와 internal assessment 부분을 우리 어머님 또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 나중에 조금 더 엑스터널 파트의 페이퍼 1은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그 일러스트레이터와 컨텍스트와 텍스트를 구분해야 되는지 그리고 바디 에세이를 쓸 때는 그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페이퍼 2를 쓸 때 이미 학생들이 읽은 게트비나 스트리컨 네임드 디자인 이거 외의 작품을 읽고 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주제가 선생님이 보기에는 나올 것 같으니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평소 수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 기회로 돌려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회 IB 잉글리시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좀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다 보니 좀 더 깊이 있는 내용까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전혀 IB에 대해서 또는 이 IB 잉글리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계시다가 이 방송을 접하신 어머님들은 내용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어머님들께서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아이들이 스스로 방향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해주신 브라이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방송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저희가 시간을 조금 옮겨서 조금 일찍 저희가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추후 저희가 시간은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방송 내용은 올해 재외국민 전형 서류평가대학의 경쟁률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쟁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런 경쟁률의 바뀜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흐름은 어떻는지, 이게 3특과 12특 모두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직 학생들이 면접을 다 보지 않았고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경쟁률의 흐름을 보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간담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들께서 몇몇 소수의 인원들을 모으셔서 저희들에게 연락 주시면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적은 인원, 3명, 2명 이런 적은 인원은 저희가 약간의 비용을 받고 유료로 진행하고요. 7, 8명 이상의 인원이 되는 규모라고 한다면, 물론 10명 미만입니다. 10명 미만의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지금과 같은 온라인 형태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담회는 어머님들께서 사전에 질문들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 질문을 가지고 대답하는 형태, 그리고 실시간으로 질문할 수 있는 형태, 이렇게 진행할 텐데, 가까운 학교끼리라든지 지인들끼리 이렇게 모이셔서 간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